추천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피드백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실 데이터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서비스의 특성상 그 제품의 방향이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겁고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확장과 변형이 용이한 형태의 모델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차우유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 토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었던 커머스 분야에서 초기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했던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이후에 첫 추천 모델로 선택하게 된 MA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스 쇼핑에 적용된 여러 가지 추천 모델들의 서빙 구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스 쇼핑 서비스는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공동구매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서비스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여러 변화를 거쳐 지금의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객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고 고객의 증가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은 빠르게 등록이 되었고 서비스 특성 또한 굉장히 자주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상품 체계랑 고객의 유의미한 피드백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 만큼 추천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늘 그렇듯 개발할 시간 역시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의 초기 추천 시스템은 4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콜드 스타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자주 변함에 따라 그 체계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겁고 완벽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보다는 빠르게 모델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실험과 변화 과정을 거쳐서 개선하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객의 유연한 피드백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하고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첫 번째 추천 모델이었던 MA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하운드 밴딧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하운드 밴딧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에게 그 선물이 나올 수도 있고 꽝이 나올 수도 있는 3개의 선물의 가상의 선물 상자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상자를 열었더니 꽝이 나왔고 파란색 상자를 열었더니 이번엔 선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 상자들의 각각의 선물 상자들이 정확히 선물이 나올 확률이 몇 %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이 과정을 무수히 무한을 반복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부터는 대략적인 성공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멀티하운드 밴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새로운 상자를 탐색, 즉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익스플로레이션,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대상 지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 스코어를 계속 내릴 때마다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심플하게 갔습니다. 고객의 연령과 상대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들을 여러 개의 코호트로 나눕니다. 이 코호트가 추천 단위가 되며 여기에는 세미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준개인화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7일간의 노출, 클릭, 결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결과 전달 사이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배치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과 실제 결과 전달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때는 톰슨 샘플링이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탐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어를 패시미스틱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구조를 도입하였고 다음에 개선할 때는 2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랭킹 시스템의 효율을 올려야 했고 코호트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자, 랭킹 시스템 효율을 의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통신 샘플링의 수렴 속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저장해야 될 데이터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MAV를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누었고 앞쪽에 필터링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상품들을 선별해서 이들에 대해서 랭킹을 이후에 매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컨버전 레이트, 즉 구매 전환율 CBR입니다. 이 CBR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한정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사실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노출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로월 컨피던스 바운드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LCB는 실내 구간의 하단을 의미하는데 이 LCB를 사용하게 되면 충분한 노출 기회를 얻어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올라간 상품들 위주로 선별해서 추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 상품들에게도 노출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작위 추출을 추가했습니다. 코트 체계와 고도화 부분입니다. 커머스의 고객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유저 엠베딩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 엠베딩 모델에서 유저 엠베딩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고 여러 개의 유저 코호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고객들은 유저 엠베딩, 이행만 유저 엠베딩이 존재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한정했습니다. 우연히 봤던 이들을 웬스타트 고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모든 고객들이 행동 데이터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웬스타트 고객들을 다시 한번 대화들을 적용한 뒤에 이들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추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적절한 형태의 추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저 엠베딩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모델은 투타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투스테이지 랭킹 시스템에서 앞쪽에서 추천 후보 상품들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의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ORB 코어트를 생성하는 유저 인버딩을 학습하는 모델이었다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 사이드와 이제 아이템 사이드로 구분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유저 사이드이고 이 유저 쪽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있는 고객의 클릭, 결제, 검색 데이터 같은 이런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후에 여기에 소속된 상품 인버딩을 평균화해서 피처로 활용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카테고리컬 피처나 누메리컬 피처들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 보시는 게 아이템 사이드이며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 메타데이터를 피처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브랜드 정보나 카테고리 정보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리 학습시켜둔 모델을 타어 상품 인버딩 벡터를 추출하고 이를 역시 피처로 활용하게 됩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 데이터로 이제 레이블을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구매한 상품을 포지티브로 그리고 노출이 되었으나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네거티브 아이템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커머스 노출 데이터는 굉장히 노이즈합니다. 같은 상품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공간에서 노출이 될 수 있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기가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인기가 좋은 상품들한테 오히려 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믹스 랜덤 샘플링과 샘플티 소프트맥스 로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샘플링은 네거티브 아이템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를 의무하게 됩니다. 이 믹스 랜덤 샘플링은 전체 아이템 중에서 네거티브 아이템을 무작위로 추출하게 되는 유니퍼 랜덤 샘플링과 대칭을 다른 포지티브 아이템을 네거티브로 선택하게 되는 인배치 랜덤 샘플링은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입니다.
로스 함수인데요. 이 샘플헤드 소프트맥스 로스는 유저와 포지티브 아이템 사이의 거리는 가깝게 하고 네거티브 아이템 사이의 거리는 멀게 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밸런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레벨 큐 커렉션이랑 칼리브레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템퍼레처 스케일링 기법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은 컨티뉴얼하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머스에 있던 고객의 행동 데이터, 상품 메타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유저 인베딩 모델을 학습하고 여기에서 추출된 인베딩에 기반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서 여러 개의 유저 코드를 다시 재정리한 이후에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진 멀티아모드 밴딧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행이나 관점에서 추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인라인 테스트를 통한 성과이고요. CPR이나 총 거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머스 분야에서 초기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고 개발했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스 쇼핑의 추천 모델의 서빙 구조에 대해서 김수원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영님께서 초기 커머스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정말 잘 설명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설명드릴 레벨 엔지니어 김수원입니다. 저희 초기 커머스 서비스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토스 서비스는 한 1000만 이상이 되는 서비스를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좀 빠른 반응성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갈 때 F8 버튼을 누르는데 불과 2초 안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저희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느린 반응성은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한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원을 무한히 쓰면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언제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서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하고 나니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배치 인퍼런스 방식이고 하나는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식입니다. 배치 인퍼런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미리 배치 형식으로 적재를 해놓고 적재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꺼내서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사용자의 정보와 상품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했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 ML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유현님께서 앞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모델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게 적재를 해놓죠. 그러면 그렇게 적재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서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이제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나 실제로 바로 실시간 추천을 하는 방식을 일컫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추천이 되도록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원래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 사이클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로그 수집이라는 한 단계의 사이클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로그 수집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희 추천 데이터가 나갔을 때 이 추천 데이터가 얼마나 잘 추천이 되었는가를 수집하고 그 피드백을 가지고 모델을 재학습시켜서 모델이 좀 더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 나갑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서빙과 서비스 부분입니다. 일단 배치 인퍼런스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구조는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하나는 학습, 저장, 그리고 출은. 이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먼저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하둡과 스파크, 그리고 에어플로우를 사용합니다. 하둡과 스파크를 통해서 배치, 분산 학습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대용량 피처를 만드는데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이걸 배치 형식으로 돌리면서 원하는 주기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레디스와 피닉스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스프링과 자바를 기반으로 한 서빙 시스템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스프링과 자바를 사용한 이유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하면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지만 스프링과 자바를 사용을 해서 JVM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JVM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 내에서 강력한 토스 웹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배치 인퍼런스의 서빙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에 적용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사용자가 추천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코호트에 속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 유저가 코호트에 속하는 정보를 판단을 하고 어떤 코호트에 속하는지에 따라 미리 적재해 놓은 추천 데이터를 저장소에서 꺼내서 추천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코호트별로 추천을 해주게 되면 1000만 이상의 고객들이 접근을 하더라도 그걸 코호트별로 압축을 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냥 데이터를 꺼내서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방식을 적용해서 엄청 빠르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머릿속에 궁금증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가 MBTI 16가지로 사람들을 군집화하고 그거를 이제 특성을 나타내서 저는 INTP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저희 개인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치 인퍼런스 방식으로 코호트별로 추천을 하도록 하지만 저희는 이게 진짜 잘 추천이 되고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그 의문을 해결하고자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개인화 추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리얼타임 인퍼런스 방식 또한 배치 인퍼런스 방식과 크게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학습, 저장, 그리고 추론, 이 세 가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각 과정에서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둡과 스파크, 에어플로우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전 배치 인퍼런스 방식에서는 데이터를 적재하는 데 중점을 줬다면 여기서는 모델을 학습을 하고 대용량 피처를 생성을 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ML플로우에 저장을 하고 피처는 피처스토어에 저장을 합니다. ML플로우에는 모델을 저장해놓고 배포 정보와 메타 정보와 배포 힌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그리고 피처스토어 같은 경우는 저희 사내에서 실제로 개발한 서비스인데 이 피처스토어를 통해서 대용량 피처도 아무 문제 없이 서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모델은 오닉스 런타임을 사용을 해서 서빙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얼타임 인퍼런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서비스에 접근을 했을 때 사용자의 정보와 사용자의 아이템 정보를, 사용자가 추천을 받을 아이템 정보를 피처 스토어에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피처는 ML플로우에서 가져온 모델에 사용이 되며 모델에 사용이 돼서 실제로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서 스코어를 만들어서 추천 데이터를 만들어서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가 온라인 피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개인화된 추천을 할 수 있고, 실제 그 사용자가 접근하는 시점의 피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실시간성으로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각각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초기 커머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추천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